공짜라 해도 한국은 안 가고 싶은데? 너네는 그런 후진 나라에 가고 싶어?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뭘 보고 오라는 거야? 구경할 거나 있을까? 핀란드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저마다 불평과 설렘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두 의견이 뒤섞여 아주 정신이 없는데요. 대체 이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크리산티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레오 미카엘라예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국 수학여행의 첫 번째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친구들에게 이 여행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사실 처음 한국 수학여행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여러분,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 고등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발표하셨을 때 순간 교실은 얼어붙었다가 곧 터질 듯한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핀란드 교육부가 모든 경비를 지원해준다니 이게 현실일 수 있나요? 대신 다른 더 좋은 나라가 아닌 한국이라는 점이 좀 아쉬웠지만요. 그래도 그 후로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에 들뜬 마음으로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조사했어요. 여행을 준비하며 한국에 대해 알게 되니까 한국이 후진국이라 여기던 친구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 친구는 열정적으로 K-팝 댄스를 연습하더니 가면 BTS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며 눈을 반짝이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BTS를 만나는 것보단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어요.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더 만만치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여행 가방에 겨울옷을 잔뜩 넣으시며 한국은 겨울이 춥다더라라고 하셨지만 인터넷에서 본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온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행의 시작에 앞서 가장 기대됐던 건 기내식이었어요. 12시간 비행이라니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친구들은 비행기 좌석 배치를 보고 누가 창가에 앉을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죠. 출발 당일 헬싱키 공항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수속을 밟으니 정말 떠난다는 실감이 났어요. 특히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에서 만날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핀란드 전통 초콜릿과 따뜻한 양말 몇 켤레를 샀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겠지? 하면서요. 비행기는 드디어 이륙했고 친구들과 창밖을 보며 꿈에 부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오갔죠. 저는 전통 한복 입고 사진 찍어야지. 라고 답했고 친구들은 난 떡볶이 먹어볼래. 나는 서울타워 올라가 볼래. 라며 저마다의 버킷리스트를 열거했어요. 이제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친구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게 비행이 시작되고 기내식이 나왔을 땐 모두가 기뻐했어요. 따뜻한 식사를 하며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때론 졸기도 하면서 시간은 금세 흘러갔어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드디어 한국이라니. 이렇게 먼 거리로 여행을 온 건 처음이었어요.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청난 규모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오래된 느낌의 핀란드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와 친구들 모두 여기 진짜 대박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짐을 찾고 나와 보니 안내판 곳곳에 한국어와 영어가 적혀 있어서 길을 헤맬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는 어서 오세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죠. 그 순간 저와 친구들, 선생님들까지 모두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푸른 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은 핀란드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의 첫날 아침은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시차 때문에 일찍 눈이 떠졌지만
오히려 설레는 마음에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호텔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죠. 아침을 먹고 우리 일행은 버스를 타고 전주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으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진 산과 들판, 작은 마을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핀란드는 평평하고 숲이 많아서 한국의 산세가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친구들은 창문 밖을 보며 우와, 저 산 진짜 멋있다. 여기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라며 사진을 찍기 바빴죠. 버스 안에서는 한국 가이드 선생님이 전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전주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심지입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라 한국의 옛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기대됐어요. 마침내 도착하자마자 우리 모두는 탄성을 질렀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전주 한옥마을은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무로 만든 기와 지붕의 집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고 골목마다 전통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로마저 돌로 깔려 있어서 걸을 때마다 톡톡 발소리가 울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복 대여였어요. 여러 가지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이 걸려 있었는데 저마다 아름다워서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친구들과 서로 어울리는 색을 추천해주며 신나게 골랐죠. 저는 하늘색 저고리와 진한 남색 치마가 어우러진 한복을 입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니 마치 사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진 촬영은 필수였어요. 한옥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돌담길을 배경으로 한 장, 전통문이 열려있는 한옥 앞에서 또 한 장. 친구들이 와 이거 완전 화보 찍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한옥마을을 걸으며 한국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저는 한지 공예 체험을 선택했어요. 종이로 만드는 전통 등불을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어요. 붓으로 종이를 색칠하고 틀에 맞춰 붙이는 동안 어느새 저도 진지하게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완성된 등불을 들고 진짜 예쁘다. 라며 기뻐했어요. 친구들은 너무 잘 만들었어. 너 예술 감각 있다. 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한옥마을을 탐방한 뒤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비빔밥이 메인 메뉴였어요. 커다란 돌솥에 각종 나물과 고기, 계란 프라이가 올려져 있었고 빨간 고추장이 한쪽에 담겨 있었어요. 이걸 다 섞어서 먹는 거야?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비빔밥을 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첫 입을 먹고 나서 모두가 와. 대박 맛있다. 라고 외쳤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과 신선한 채소 맛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뜨거운 돌솥 덕분에 밥이 바삭하게 눌어붙어 있었는데 그 바삭한 부분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식당 주인분께서 따뜻한 매실차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한국에선 이런 후식차 문화가 있구나. 라고 친구들과 감탄하며 차를 마셨죠. 매실차는 은은한 단맛과 상쾌한 향이 나서 여행의 피로를 싹 날려주는 기분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환하게 반기며 먼저 말을 걸어주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영어를 정말 잘해서 대화가 수월했어요. 핀란드에선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북유럽은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라며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고 저희도 한국에선 K-팝 콘서트 자주 가요? 학업은 정말 힘들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전주에 온 김에 전통놀이도 해봐야죠. 라며 윷놀이와 투호놀이를 가르쳐 주었어요. 투호는 막대기를 던져 항아리에 넣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모두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따뜻한 환대를 듬뿍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만든 한지 등불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피곤함도 잊은 채 창밖을 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전주에서의 멋진 하루를 보낸 후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버스에서 내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편안한 침대에 몸을 던지고 싶었지만 서울에 왔는데 잠만 잘 순 없잖아요. 친구들과 야경 보러 가자 며 바로 근처 번화가로 나갔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정말 활기차고 반짝였어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한국어 방송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적 명소인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가이드는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중심 궁궐로 왕과 왕비가 거주하던 곳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한 광화문이 우릴 압도했어요. 여기가 진짜 조선시대 궁궐이야?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특히 수문장 교대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병사들이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가이드는 이 전통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 있는 볼거리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니 멋진 건물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특히 근정전은 크고 아름다웠어요. 나무 기둥과 화려한 지붕의 곡선이 정말 우아했죠. 가이드는 여기에서 조선 왕들이 중요한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친구들은 진짜 왕이 여기서 앉아 있었을까? 라며 상상하느라 바빴어요. 한참을 구경하다가 향원정이라는 연못가에 도착했어요. 물 위에 떠있는 정자와 주변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조용히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앉아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친 뒤 우리는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인사동 거리는 전통 공예품 가게와 작은 골목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기념품 안 사면 후회할걸? 이라며 가이드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가게들을 구경하며 예쁜 엽서, 도자기, 한지로 만든 노트 등을 샀어요. 저희는 핀란드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다. 라며 기념품을 골랐죠. 특히 도자기 가게에서 본 한국 전통 찻잔 세트가 정말 예뻐서 저도 하나 샀어요. 길을 걷다 보니 전통차 카페가 보였어요. 나무로 된 입구와 향긋한 차 향기가 우리를 끌어당겼어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더라고요. 핀란드에선 이런 차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정말 신선했어요. 인사동에서는 길거리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한 전통 음악팀이 북과 피리를 연주하며 전통 공연을 펼치고 있었어요. 리듬이 강렬해서 자연스레 발을 구르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우리도 무대에 올라가 춤춰볼까? 라며 장난치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우리는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넓게 펼쳐졌어요. 이거 진짜 영화 같지 않아? 라며 친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울타워 전망대에 올라서자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자동차 불빛,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모두 환상적이었어요. 여기가 진짜 도시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친구들과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으며 밤하늘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겼죠. 전망대 한쪽에는 사랑의 자물쇠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많은 커플들이 자물쇠에 이름을 적어 걸어두었더라고요. 우린 친구 자물쇠로 걸자. 라며 이름과 여행 날짜를 적어 자물쇠를 걸어두었어요. 여기 다시 오면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라며 웃으며 약속했죠. 서울타워에서 내려오니 배가 출출해졌어요. 우리는 근처 명동거리로 이동해 길거리 음식을 즐겼어요. 노점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떡볶이였어요. 빨간 양념이 가득한 떡볶이를 한 입 먹었는데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은 호떡이었어요.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가 가득 든 호떡은 입안에서 따뜻하고 달콤하게 녹았어요. 친구들은 이거 진짜 최고다. 라며 연신 호떡을 추가 주문했어요. 특히 붕어빵은 핀란드에서 본 적이 없는 독특한 간식이었어요. 생선 모양의 빵 속에 달콤한 팥이 가득 차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 먹으니 더욱 맛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서 여기서 일주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겠다. 며 감탄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역사적인 경복궁부터 현대적인 서울타워까지 서울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떠나기 싫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새로워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은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접고 짐을 간단히 챙겼어요. 마지막 일정은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오늘은 한국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고 함께 수업도 들어볼 거예요 라고 설명하셨을 때 친구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드디어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다. 며 신이 났죠. 우리가 도착한 한국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교문을 지나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우리는 강당으로 안내받았고 거기서 한국 친구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선생님이 자유롭게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하시자 서로 말문이 터졌어요. 한 한국 친구가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K-팝 좋아하세요? 라고 묻길래 저도 완전 좋아해요. 핀란드에서도 BTS랑 블랙핑크 엄청 인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풀렸어요. 우리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한국 친구들과 수업에 참여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간 수업은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국어 기초 회화를 가르쳐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사랑해요. 같은 단어를 외치며 장난을 쳤지만 다들 금방 따라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전통공예 체험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며 도와줬는데 종이 공예부터 매듭 팔찌 만들기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전통 매듭 팔찌를 만들어 핀란드에 있는 동생에게 선물하기로 했어요. 함께 만들면서 한국 친구들과 더 친해졌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운동장에서 피구 경기가 열렸어요. 여기서는 한국 팀이 이기면 안 되지. 라며 핀란드 팀은 의욕이 넘쳤어요. 경기는 예상 외로 치열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빠르고 민첩해서 공을 피하는 데 능숙했고 우리 팀은 큰 키와 힘으로 던지는 데 강했죠. 모두들 웃고 소리치며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결국 경기 결과는 무승부로 끝났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꼭 이길 거야. 라며 아쉬워하면서도 서로 응원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다음번엔 축구 경기로 다시 한번 붙자. 라며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날 점심은 학교 급식 체험이었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반찬이 가득한 뷔페식 식판이 인상적이었어요. 밥, 국, 김치, 불고기, 나물 반찬 등 모든 메뉴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친구들은 여기 식당에서 매일 밥 먹고 싶다. 며 접시를 가득 채웠어요.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건 된장찌개였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음식이라 맛이 궁금했는데 따뜻하고 고소한 국물 맛이 최고였어요. 핀란드에선 이런 맛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들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우리에게 작은 기념 선물을 준비해 주었어요. 직접 만든 손편지와 전통 기념품이었는데 그 진심 어린 마음에 정말 감동했어요. 저도 핀란드에서 준비해 온 초콜릿과 기념품을 건네주었어요. 언젠가 핀란드로 꼭 놀러와요. 라고 인사하자 한국 친구들도 한국 다시 와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차분해졌어요. 짐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멀리 떠나면서도 한국에서의 따뜻한 추억이 떠올라 기분이 묘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헬싱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추억이 선명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다음에는 꼭 우리가 번 돈으로 다시 가자. 라고 약속했어요. 이번 여행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따뜻한 추억과 좋은 친구들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곳으로 남았어요.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할 날을 꿈꾸며 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